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특집 시사토크 정희정입니다. 이 푸른방송 시사토크는 지역 내 이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시 신청사 출항 그리고 난항이란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이었죠. 시민의 수기로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지난 3년여 년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과 또 새로운 대구가 나아갈 청사진에 대해 알아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또 2022년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되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따른 주민 및 단체의 반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광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차섭 달서구 주민자치위원회장 연합회 회장이시자 신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병호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구시 신청사의 이전 배경과 또 후보지 및 심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전재경 기자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VCR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시는 1956년 중구 동인동에 2층 규모의 청사를 지어 처음 사용하다 1993년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10층 규모로 현 동인동 청사 건물을 새로 지어 30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의 규모가 계속 커졌고 그에 따라 시청 조직과 공무원의 수도 증가하게 되자 동인동 청사만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급기야 인근 빌딩 건물까지 빌려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행정 편의성 저하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2004년부터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청사의 확장성 그리고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청사를 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때부터 신청사 건립 전담팀 구성과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립에 관한 과정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 민선 7기에 들어서자 대구시는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발표와 함께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때까지 1,308억 원의 청사 기금액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구성 단계부터 철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 참여단의 평가와 결정에 따르기로 한 대구시는 2018년 12월이 되자 신청사 건립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바로 이듬해인 2019년 4월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25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각종 기준 마련과 공론과정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시민 참여단은 후보지들의 선정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 지역을 최종 예정지로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 10월이 되자 공론화위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 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기본 가치로 업무 공간 5만 제곱미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면적 2만 제곱미터, 총 연면적 7만 제곱미터를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결정하고 곧바로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지로 참여한 곳은 달서구, 달성군, 중구와 북구 등 대구시 4개 지역에서 후보지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와 시민 참여단은 현장 조사와 함께 후보지들마다 선정 기준 만족도와 장점과 단점들을 조사했으며 3일간 이어진 시민 참여단의 합숙 평가를 통해 달서구 648.59, 북구 628.42, 중구 615.27, 달성군 552.51점으로 2019년 12월 22일 달서구의 옛 두루정수장 부지를 최종 예정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신청사 이전 추진 배경에서부터 부지 선정까지의 과정을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이 치열했던 유치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 신청한 각 구별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라고 강력히 외쳤을 겁니다. 이 후보지에 대한 장점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김차섭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시 전체 면적에 그로 봤을 때 가장 중심 위치에 있고 신청사 부지인 두류정수장은 대구시청 땅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으로 봤을 때 감삼 지하철역과 200m 거리에 있으면서 도보 3분 거리 있고 그다음에 KTX 서대구 역사가 있고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주변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83타워와 이월드, 야외음악당, 코롱 야외음악당, 그다음 성낙못, 문화예술회관 등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시청을 유치하기에 가장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달서구, 선정이 된 달서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윤광근 의원님, 다른 지역들은 어땠나요? 예, 다른 지역의 달서구의 좋은 점은 김차섭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른 데는 저는 지역적으로 중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는 첫째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 도심에 가깝다는 요거밖에 없고, 두 번째 그 달성구는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리적 요건으로 대구 시민이 거기까지 접근성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구청사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대구시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구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매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달서구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진짜 시민이 주체가 돼서 또 시민 참여가 돋보였던 그런 선정 과정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 참여단의 평가 항목이 5가지였고 또 그 세부 항목이 10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달서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48.59점으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달서구 어떤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첫째, 이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대구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의 성장 동력인 우리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의 성서 3단, 111개의 초중고, 그리고 산학협력의 중심인 계명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산업, 행정, 교통, 경제, 문화, 관광, 의료의 중심에 서 있고 신청사는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청사 인근에 두류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차섭 회장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두류공원 일대에서는 이월드,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의 고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광장을 갖춘 자유친화적인 대구 신청사가 우뚝 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면 외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252분의 시민 참여단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병호 회장님, 이 달서구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용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네. 싶은데요. 포용성 우리 그 대구의 중심 역할로서 지금 그 앞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가 전체적인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를 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곳이다. 그리고 그 상징성 부분은 그러면은 그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쌍둥이 빌딩을 준비를 해서 네.
앞에 넓은 광장과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을 때 우리 그 대구의 2.28 기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선정을 받게 됐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감산역에서 우리 대구 신시청으로 들어오는 곳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지하 무빙워크로 만들었을 때 네. 이 3분 거리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인프라도 좋은데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 서남시장을 또 우리가 자랑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남시장도 인근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대구에 왔을 때 시청과 더불어 주변 그 문화 또는 우리 전통시장 관람하고 우리 대구시의 경제도 뒷받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달서구의 지리적인 장점들이 또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정지가 발표가 된 후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나요? 어땠나요? 예.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유치원에 이제 간사를 맡았었는데 네. 그 지금 그 우리 윤건건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장성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고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면이 어려웠고 북구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 부분 지하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는 이제 지하철로 우리 시민들이 이동을 많이 할 것인데 지하철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돋보였죠. 그래서 다른 후보지에서 우리 그 두루정수장 부지가 후보지로 결정돼 대해서 뭐 일체가 이의가 없었던 걸로 다 승복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승복을 하는 예. 분위기였고 네,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그런 선정 평가전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신청사 유치는 그 지자체의 새로운 변화일 수 있고 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홍보도 그만큼 치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차섭 회장님, 각 지자체별로 유치 홍보전 어땠습니까? 유치 홍보전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그 달서구청에 비롯해서 구의회를 같이 이제 하고 또 각급 그 달서구에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네. 23개 동의 자치위원장들은 동예 추진 그 시청 유치 추진 협의회 그 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관변 단체 회의나 또 워크숍이나 모든 그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그 정체성 우리 대구시청이 와도 어떤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달서구에 이걸 유치를 하는 데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나 모든 이 할 때마다 그런 참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서로 토론도 해가면서 또 SNS에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피켓을 들고 홍보를 열심히 또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참 그 시민의 국민의 단합된 그 모습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전 준비부터 정말 철저히 하셨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이렇게 짓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들도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건근 의원님, 이 유치 홍보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유치 옛 두루정수장 부지는 달서구 주민도 그 일부의 그 사실은 뭐는 정확한 자리를 알고 있지만 네. 그 위에는 잘 모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리적 요건을 알려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모든 행사를 큰 행사를 옛 두루정수장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유치해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로 대구의 시청주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한 것이 그 홍보가 대구 시민들이 많은 이해가 갔고 특히 거기에 그 참여를 할 때 대부분이 참여단들이 현장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참여단 구성할 때도
이 층별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층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도 네. 아주 적절하게 좋은 역할을 해서 주민 모든 젊은 세대들이 두리공원 옆에 먹거리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이 250명 참여들이 투표에서 정말 민주 잘 선택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유치 홍보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시청을 유치하려는 구군의 유치전이 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정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일례로 당시에 그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그 신청사 건립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구시 8개 구군 협약을 중구청이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과열 유치에 대한 페널티 적용하는 입장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페널티 적용은 유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그 두리정수상 후적지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으로 꼽힌 것이 달구불 대로에서 정수장까지의 그 협소한 진입도로 문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계획을 왕복 8차선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에서 감삼역에서 그 옛 두리정수상 부지까지 지하도를 뚫어서 무빙워커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집행부, 달서구 의회 그리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역량을 총동원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병호 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네. 가슴이 먹먹한데요. 네. 예. 그때 사실은 우리 달서구가 가장 좋은 후보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구 후보지인 시청 별관 부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네. 발표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후에 이제 후보지 결정되고 나서 역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신 결정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달서구에서는 진짜 우리 대구시청이 우리 달서구에 와서 우리 100년 대계의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자랑거리에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정이 되기 전까지 우리 전문가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들을 많이 예상을 하셨다고 저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시민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고요.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도 유치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네, 예. 그 에피소드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차섭 회장님, 네, 어떤 에피소드들 있으셨나요? 네, 저희는 그 대구 그 시민 참여단 인원이 네. 250명인데 네, 그 전문가 10분, 네. 시민단체 10분, 8개 구군 19명 네, 이래가지고 252명인데 네. 이 인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 252명을 선정을 했는데 네, 인원을 똑같이 맞추셨군요. 예. 근데 달서구는 대구의 약 4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하고 남구하고는 달서구의 진천동 하나만큼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도 19명. 29명. 에? 19명? 29명.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29명. 그다음 남구도 29명, 달서구도 29명.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상 인구 조정 비율로 본다면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뽑을 때도 네. 인구 하한 한 12만에서 13만, 네. 상한 한 27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지금 그러면은 우리 달서구 인구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 또 세 분입니다. 세 분이고 이제 이런데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불합리하니까 인구 비례로 좀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달성군에서는 그러면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제일 넓으니까 강원도 국회의원 수가
서울시 국회의원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참 황당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29명으로 다 예.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치운동을 벌였군요. 예. 윤광근 의원님께서는 유치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그 당시 구의원으로서 네,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새벽부터 하는 그 5시 나와서 네, 그 운동을 하고 앞에다가 흉패를 대고 신청사 유치는 두류종상 부지로 네, 이렇게까지 가슴에 팽팔 달고 달고. 산악회라는 데를 아마 몇 달 동안 거의 하루 빠지지 않고 그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민들이 아 정말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미 북구에 결정됐다는 소문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나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따라올 수가 없다. 네, 그 비가 오고 해도 우리 달서구구 시민들이 시가 행진하고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이 유치의 결과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특히 달서구 시민들의 똘똘 뭉친 네. 거기에 응원,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 시민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유치 홍보를 위한 노력이 예. 진짜 이렇게 똘똘 예상을 뭉쳤죠. 뒤엎었다? 예상을 예. 뒤엎었다. 예, 네, 이렇게 예측을 그렇게 하지만 네,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서구의 기쁨도 2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병우 회장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저기 오늘 좋은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가 이제 홍보 전략을 펴면서 다들 이제 고생하셨는데 불을 지핀 경우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확 불타오르듯이 이제 지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름에 맥주 페스티벌, 대구 시민 맥주 네, 페스티벌 우리 달서구의 맥주 페스티벌 유명하죠. 두루공원에서 했잖아요. 네. 예, 두루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시민단체 회장 한 분이 티셔츠를 빨간 티셔츠, 하얀 티셔츠를 갖다가 2,000부를 준비하셨어요. 네. 2,000부를. 그래서 그 티셔츠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입고 우리 국민들이 입고 이제 시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냥 입고 다닌 것만 해도 이제 그 자체가 홍보였으니까 네. 그러면서 봉사 활동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제 그러한 질서정연한 어떤 홍보 활동이 그 시민들한테 울림도 줬을 것 같고 우리 후보지 달수 구민들에게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아마 일치된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다 타올르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미소 예. 보니까 예. 진짜 그때 그런 것도 예. 생각이 나시는 예. 것 같아요. 이제 화기애애하고 또 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홍보전을 예. 벌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뭐 개인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 구가 내세웠던 뭐 대구 중심의 위치, 그다음에 최고의 접근성, 그다음에 대구 랜드마크, 최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구군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논리로는 우리 두루정수장 후적지에 대한 그 논리가 부족하니 논의구조의 다양성을 제가 위해서 5분 자료 발언을 통해서 이제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크게 또 진척이 없어서 한 달 20일 만에 또다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토론회 할 것을 주장해서 네. 토론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예. 여러 차례 건의를 주셨고, 예. 네, 토론회가 좀 몇 번 더 자주 있었으면 또 홍보하는. 나중에는 아주 성대하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끝은 이렇게 치열했고 또 열정 가득했던 유치 홍보전이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또 기대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구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그 첫걸음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해결해냈다. 이런 것에서 대구 시민 참여단이 선정을 했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이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민선 7기 권영진 전 시장에 이어서 2022년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및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2004년 신청사 건립 방침을 세운 후 15년 만인 2019년 12월 최종 예정지까지 선정한 대구시는 2025년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했으나 다음 해인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아둔 건립기금 1,700여 원을 코로나 긴급 경제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 400억 원 정도만이 남게 되었고 올해 3월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 시기를 1년 미루게 됐습니다. 이후 신청사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물러나고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청사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남아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400억 원을 대구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시장과 시민들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드는 비용이 4,5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고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자금을 모은다면 10년이 걸린다며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한 대금 마련으로 신청사를 28년까지 조속히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한 시청사 건립 방안이 나오자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와 관계 의원들은 시청사 부지 일부 매각 철회와 조속한 청사 건립을 촉구했으며 홍 시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소통 부재에 대한 날선 비난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VCR 보셨듯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윤광근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겠지만은 시의회가 지난주에 신청사 매각에 대한 토의도 있었고 네. 건설교통에서 심의를 여러분을 많이 깊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매각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방침은 너무 오랫동안 부지가 오래 있었다. 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1,700억을 빌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빌려가고 권영진 시장께서 빌려갔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네, 코로나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네.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현재 거기에 남은 자산이 기금이 4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 잔고가 400억 남아 있어서 요거 가지고는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매각 얘기가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요때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매각에 대해서는 저 의회 32명 어느 의원도 한 분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매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의원들이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매각에 됐을 때 저도 이제 시장님한테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는 딱 간단합니다. 이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네. 이건 참 너무 어이가 없고 대구 시민들을 너무나 이거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설계비가 그날을 전에 삭감을 했는데 대구 시민들이 현재 많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서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비를 갖다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에 대한 이유에 시의원들이 상임위에서 3번, 4번을 물었습니다. 네. 이 설계는 전체에 대한 부지에 대한 설계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매각에 대한 설계인지를 얘기를 해라. 네. 하니까 답변을 뭐라냐. 매각의 조건의 설계다. 그래서 의회에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에 대한 설계 비용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거지
시청을 공사를 미루거나 지연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삭감한 것은 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 대안을 제가 서면을 했는데도 성의 없이 그건 어떤 거 할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면 의회를 통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예,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부지 매각을 철회하고 부지 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 침체와 또 우리 현재 대구시의 채무를 감안한다면 이제 일반 회계로 신청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정이 이러하더라도 새로운 100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리 신청사 부지 매각을 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묻지 말고 네.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건립해야 합니다. 네. 이 대구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예. 더 깊이 있는 그런 검토와 또 방안들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병호 회장님, 이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으로 대구시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그래서 저도 물론 우리 대구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장님께서 네. 우리 대구 시민들의 어떤 빚을 우리 시의 빚을 갚겠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시민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박종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당 구성해서 결정됐는 것을 순수한 시민 의사를 물어서 이제 결정했는 걸 시장이 의회도 묻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도 없고 네. 그러면서 이걸 잘라서 팔겠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통이 전혀 안 됐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대구시 경제도 보면은 부채가 많다. 뭐 국가 경제도 있을 수도 있고 시의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있을 건데 경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의 차이이지 크고 작고의 차이지 네. 어느 집에 가도 빚이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빚은 채무는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자산이면서 적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추어서 우리 대구 시청 자리는 미래의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서 팔아서 빚 갚는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도 말로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구에서 보면은 두루정수야 부지는 엄청난 큰 보물이에요. 보물. 주변 환경을 보면은 얼마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코롱, 야외 음악당, 성당,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에 가깝다. 뒤에 산이 두루공원 산이 그냥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다.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칼로 무자르에서 쑥떡 잘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동네에 가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시에서 가했던 걸 팔았는데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살락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택도 없으면 못 삽니다. 더더구나 이 시청 부지를 지금 현재 시청도 좁아서 도청 별관으로 가고 옮기려고 하는데 처음에 애초에 우리 시민당 구성해서 왔을 때도 나중에 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문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턴 자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바보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통으로 전체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는 50년을 네.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 대구의 자랑거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절대로 잘려서는 안 된다. 부채도 적절한 부채는 우리 대구 시민에 의해서는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업을 위해서는 채무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렇죠. 진행이 되어야 예, 한다. 예. 채무 변제에만 초점을 맞출 그렇죠. 것이 아니라 예, 예, 네, 그런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건근 의원님께서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채무 면제를 할 때 일단은 이 채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제가 어제 이 조사도 다 해왔지만은 네. 대구 채무가 전국에 네. 6위권 정도에 들어갑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 시에서 저번에 발표한 자료가, 발표하신 네. 것은 2위, 네, 네, 네. 저도 2위라고 그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빚이 이자가 400억씩 나간다. 그러니까 매각을 빨리 해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나 실제 지방 365일역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채는 당연히 갚아야 되죠. 네. 갚아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코로나 자금을 1,300억을 대구시가 빌려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금을 빌려간 겁니다. 모아놓은 1,700억 중에 1,300을 빌려갔으면 거기에 예산팀장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예산팀장 이거 빌려간 거 어떤 절차를 할 겁니까? 했더니 여기에 설계 나오고 공사 착공 시점에 맞춰서 1,300억은 반환할 수 있습니다고 답을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시정 질문에 그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시장님 벌컥 화를 내면서 네. 그런 얘기는 누가 했느냐 네. 하고 화를 낸 적도 있고 그래도 이 시장님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부채는 상환하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천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앞 시장님의 이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또 4년을 부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님이 또 새로 오시면서 거기는 약 2,800억, 면적이 대구와 비슷합니다. 약 2,800억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2027년에 중국 목표로 인천이 지금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상환은 또 중요하지만은 시장님의 의지에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부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두가 일관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매년 대구시에서 10년 동안 네. 가까이를 200억씩을 모았습니다. 네, 한꺼번에 기금으로. 기금을 그래야 했는데 요 기금은 내년 예산에는 기금 예산이 없더라고요. 현재 기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라는 것은 필요한 부채는 저는 항상 부채도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장께서 이걸 통매각 전체를 판다는 거, 전체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오늘 뉴스에 14년 만에 공시시가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전국이. 그거는 뭐냐? 최고의 아파트든 토지든 최고의 하락세다. 이때 왜 거기에 통매각을 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차섭 회장님께서는 신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회장님이십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아예 시청을 짓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윤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 박상길 의원님도 박종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금을 1,700억 정도 중에서 1,300억을 빌려갔으면은 대구시거래도 해도 갚아야 됩니다. 채무는. 채무라는 거는 빌려갔으면 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일 날 김용판 의원님 토론회에서 네. 대구시 거니까
도시경제국장님이 안 갚아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은 자 부모가 장남 결혼식을 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서 그러면은 여동생이 있는데 1억 원을 시집 가는 비용으로 줬습니다. 줬으면은 그럼 장남 가는 비용은 여동생을 줬으니까 니는 결혼 비용 못 주겠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남 결혼식 비용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렇다면 대구시장님은 이렇게 자꾸 억지 논리로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4,5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천 수변화 공원 사업을 국비 1,709억 원, 시비 3,181억 원, 또합 5,890억 원을 가지고 신천 수변화 공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신천을 팔아가지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북도청 자리, 지금 상격동 청사는 경북도청 땅입니다. 그 부지 매입비가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선정됐다면은 그럼 부지 매입비는 뭐 팔아가지고 그거 구입을 하고 합니까? 그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50대 공약 사업을 보면은 대구시정 그 공약 사업을 보면은 동부 지방에 20조 원을 투입을 하고 한다 하면서 이 꼴란 4,500억 이걸 가지고 돈이 없어서 부지를 매각한다는 거는 시장님이 아예 의지도 없고 자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구의회 예산 통과를 안 시켜져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앉으려고 하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시민과 소통하고 이걸 다시 제 갈 길을 정상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도 이제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땅, 이 땅을 왜 구태여 팔려고 하는지 다른 땅을 팔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청 땅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진짜 우리 대구시의 얼굴, 우리 심장과 같은 가슴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정반대로 어겨서 그렇게 왜 팔려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대구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월배지구 신도시가 이렇게 쫙 생기면서 그 땅을 옛날에 참 좀 어떤 자식이 두 세 명이 있으면 한 자식은 아버지 이 땅 사업하게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럼 또 뭐 땅을 좀 팔아서 보태주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 농사일만 돕고 아버지를 끝까지 이제 부양하면서 있던 친구들은, 그런 자식들은 지금 수백억을 만지면서 돈으로 치면은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갖다가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파나 늦게 파느냐, 금융 비용이라든가 물가 인상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이 땅은 미래 우리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판다는 것은 앞에 우리 김차섭 우리 그 회장님 말씀대로 신천강 그 개발하는데 한 6천억 더 하는데 그러면 신천강을 팔아서 할 것이냐? 답이 없잖아요. 무슨 어떻게 답을 냅니까? 거기서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 시민이 결정한 건데 시민 의사를 정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그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이죠. 대구시당 정책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 비용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 김용판 국회의원께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의원께서 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사 건립에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게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윤광근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저는 그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러한 게 없으면 10년이 한 건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겠죠. 그건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기금에 대한 것은 권영준 시장은 의지는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 또 오늘도 언론에 계속 많이 저한테 오던데 굳이 지금 왜 설계비까지 삭감했느냐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공유재산 매각 단계가 이르면 신청사 부지 매각을 확정한 지구 단위 계획이 끝나고 신청사 설계 완료 시점에서 행정 절차입니다. 네. 그런 공유재산 계획 변경을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미 그 계획이 완성되고 수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에 옵니다. 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은 단순히 이제 수도시설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시설 건립 지정 결정하고 진행하는 공사 착공 전이 최종 단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설계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겁니다. 이미 그때는 시에서 반대 명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건근 의원님께서는 시의회 또 예결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호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위 참여하실 때 민간 매각 절대 반대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세계적인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을 하라. 이런 표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앞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네.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진짜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얼굴, 자랑거리를 물려줘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대구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든 우리 대구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인구 노령화 현상, 인구 감소 현상, 저출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털무시 그런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렇듯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진짜 보물은 우리가 당장 내가 팔아서 내 편리대로 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 그게 우리 부모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식 우리 밑에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노력해왔듯이 우리 대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진짜 우리 대구가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 이 땅을 안 팔아도 여기 이제 그 관상 복합 단지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행정 복합 단지로 만든다든가 네. 그렇게 가면은 이걸 팔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대구시 교육청 네. 진짜 수성구 노른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시 교육청을 갖다가 시청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수교에서 결정한 이 땅을 갖다 시민들 의사에 반해서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뭐 컨벤션센터 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후보지에다가 관상복합 그러면 대구시청과 컨벤션센터가 뭐 이렇게 함께 온다. 뭐 컨벤션센터 호텔도 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유통 상업도 올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뜻을 이어서 미래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구의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셔서 그 미래를 위해서는 민간 매각은 절대 예.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주셨고요. 이게 만약에 시장님께서 뜻을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시민의 의사와 반대로 가면은 네. 뭐 더 큰 그 우리 시민들의 의사에 봉착해서
또 반대 시위가 커지고 있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 여러 가지가 낭비지 않습니까? 그거 따져보면 시장님의 원성도 살 수 있고 시장님 몫이잖아요. 시장님 우리 대구의 어른이시고 진짜 아버지랑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뜻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네. 시민의 의사와 반대로 가는 것은. 네. 예, 정말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책들이 반드시 네, 필요하다. 반드시, 그런 예,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차섭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달서구민이 정한 대구 신청사가 아니다. 네. 대구 시민이 정한 신청사다. 예. 이 각 후보지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구 달서구민이 정한 게 왜 아니라고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구, 남구는 대구 달서구의 진천동 인구보다도 적은데 29명씩 배분을 해가지고 했고, 이러니까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약 4분의 1 정도를 가져 있으면서도 똑같은 29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명 가지고는 신청사를 유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구 시민 참여단 분이 252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달서구민이 한 게 아니고 대구 시민이 유치를 한 것이다. 이런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님은 어떤 이런 이병호 회장님께서 대구시의 어른이라, 물론 어른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몇백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시청 땅을 시장님은 5년 동안 위임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시장님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다? 안 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팔자고 하면은 시민이 뭐 70% 80%가 시민들이 이거 시장님 이거 팔아가지고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래 건의를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시장님 한 분께서 우리 시민들이 수기 민주주의를 거쳐가지고 해놓은 이 시청 부지를 시장님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래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정치이고, 또 그 중심 상업 지역을 이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거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자꾸 자기 혼자 주장만 내세우고 할 거라면은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차라리 몇 년 더 기다려가지고 시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걸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 네. 매각만이 답이 아니라 이 시민의 결정에 따라서 네. 시민을 위해서 네. 반드시 그 부지를 지켜달라는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공론화를 거쳐서 네. 시장님이 좀 폭넓게 네. 시민의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과 주민은 고밀도의 상업시설이 아니고 그린 청사를 원한다.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온 대구시가 말하는 고밀도 상업시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청객께서도 아마 이 시청에 대해서 이제 기대, 희망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가 줄곧 주장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진짜 좋은 환경, 지금 당장에 우리가 편리하고 좋은 걸 찾지 말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갖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밀도의 건축물보다는 넓은 광장에 그리고 그 앞이 그 감산역 쪽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뭐 부산시청이라든가 인천시청, 대전시청 이런 데 같이 역세권 가장하면서 넓은 광장을 갖다가 확보해서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조금 전에 윤공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진짜 진정 앞으로의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집안부터 잘 관리해야죠. 수신제가를 해야죠. 집안에 어떤 우리 대구 시민들의 뜻을 잘 좀 그 이해를 하고 받들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갖다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더 넓은 곳으로 가셔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 저도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이 원하는 신청사의 모습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도 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린 청사를 원한다는 것도 시민들의 맞습니다. 의견이 네. 아닐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 토론회가 있던 날 김용판 위원장께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지난 12월 13일이죠, 그죠? 네. 예, 김용판 의원께서 건립 비용에 대한 절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은 그 27,000평,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용판 의원님은 10,000평의 부지를 그 매각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사실 그 부지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매각을 해서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시겠지만 2019년 우리 그 신청서 공론의 과정에서도 이 매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부지 전체를 신청사와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적어도 지금은 이 규모에 관계없이 그 매각에 염두를 두지 말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백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좀 진짜 대구 시민 전체 의견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에 대한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고심 끝에 시민 공론화로 또 이 신청사 입지 선정까지 확정을 지은 상태인데요. 특히 선정지로 뽑힌 이 달서구의 입장에서는 이 신청사 입지 선정 이후에 지금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 토론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신청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토론 중에는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기 우리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박종길 의원님이 이제 그 김용판 의원 이제 10,000평 매각에 대해서 그걸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김용판 의원이 우리 시당 위원장이면서 또 우리 달서구 병지역 지역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후보지가 이제 그 지역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불가피한 어려운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시장님께서 전혀 뭐 완전 일방통행으로 가시려 하니 절충안을 절충안을 이렇게 이제 제시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우리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 것 같으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참 좋을 듯 해 보이는데 그것이 참 어렵게 가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각 부분이 아니라도 이제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뭐냐면은 이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는 방안, 뭐 대구시교육청부터 시작하고 대구 산하의 기관들이 여기 오면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갖다 갖출 뿐더러 그 짝에 그러면은 비어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대구 시민들의 뜻도 받들고 업무 어떤 효율성도 좋아지고 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네.
앞으로의 신청사 어떻게 지어지면 좋겠다. 다른 네. 분들은 윤광 지금 의원님. 우리 대구 신청사 부지는 참 상당히 면적이 아주 좋죠. 그 프랑스 같은 예를 들면 프랑스 시청도 상당히 웅장하고 시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해적목마, 스케이트장, 먹거리 문화 예술공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우리의 경북에 네. 그 경북도청이 옮겨갔죠.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원을 갔지만은 거기는 전통과 현대화가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했어요. 시청 건물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시민들한테 찬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구 신청사도 이제는 혁신과 변화, 협치를 갖고 널찍한 시민광장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청소년들 전문의 문화를 같이 어울리는 광장의 문화가 시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 아니, 그 대구 신청사는 우리가 물론 아까 이제 우리 이병호 회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물론 대구 교육청이라든가 대구 산하기관을 옮겨 오면은 그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또 그 부지 매각 대금으로 또 지휘도 되는 거고 이렇지만은 그런 방편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공공기관 일에 이전할 때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이 지금 이 각 도로 이제 그 지방 그것 때문에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는데 보면 사실은 전부 다 외곽 지역 어디 이제 이런 데 보내니까 사실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 공공기관이 만약에 대구 시청하고 같이 붙어서 시내 복판의 중심지에 온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안 올 이유도 없고 유치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민간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 업자가 들어가지고 우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대구 같으면은 뭐 대구 역사, 롯데백화점, 성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처럼 민간 업자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 홍준표 시장님은 항상 그 신공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는데 신공항을 그렇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시청에서 공항에서 와가지고 시청에 와가지고 뭐 호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호텔에 비즈니스들이 오면은 호텔에 머물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관상 복합형으로 이렇게 하고 그 중앙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도 좀 눈을 돌려봤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길 의원님. 저는 미래의 먹거리와 또 우리가 관광과 문화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저도 뭐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국회 도서관, 뭐 현대미술관, 뭐 호텔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쇼핑몰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해서 하여튼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함께 고민하는 신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외에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상당한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매각은 반대를 하지만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의 산하기관이나 이런 중앙공공기관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 푸른방송 시사토크 대구시 신청사 출항 그리고 난항이란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대구 시민의 오랜 기다림이 꿈을 갖고 출항을 했습니다.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소통으로 슬기롭게 해결해내고 또 힘찬 대구의 미래를 향해 순항할 수 있기를 대구 시민의 모든 마음을 모아 바라봅니다. 푸른방송 시사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신청사에 대해서 워낙 네,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진짜 저는 많이 부족했어요. 아유, 정말 아니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잘하시지. 두 분이 잘 하시고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유 왜?
제가 부족했던 걸로. 정말 많이. 네. 무슨 아니 우리 말씀하시는지. 대구시장님이 이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이래 누구 지대에서 도와줘야 정말 깜짝 부담이 놀랐어요. 좀 들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전 진짜 놀랐습니다. 어우, 진짜 존경합니다. 아유. 우리 의원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내 보니까. 아, 대단하시다.